This are speaking. 오늘은 영찬우님과 유익남이죠. 제가 두 분 다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인데 그분들의 어떤 대담 팟캐스트를 흉내 따라 해보기를 해볼게요. 특별한 이유를 생략을 드리자면 좀 힘이 나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This podcast is sponsored by Stacy Yu, Choi Woo-young, and Lost Hacker. And these amazing guys with great people. Today's guest is Dragon Link. So let's go get some. 아내의 직업은 남편이어야 한다. 네, 우리 용호스님. 그거 제가 사석에서 한 얘긴데 그렇게 됐군요. 네, 너무 아내의 직업은 남편이어야 된다. 아내의 직업은 남편이어야 한다. 네, 용호수 22 정아르 이렇게. 2023 이렇게 적어놨어요. 흑백으로 해주세요. 흑백으로 해주십시오. 네. 어떠신가요? 아내의 직업은 남편. 어떠신가요? 아내의 직업은 남편이어야 한다. 이상적인 관계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사람마다 사는 방식에 대해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국가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냥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남녀 간의 관계는 내 아내가 내 아내의 직업이 내 자체였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럼 네. 전업주부 같은 느낌. 전업주부 같은 느낌. 전업주부라기보다는 집 안에 있는 일을 다 컨트롤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인데, 제가 예전에 그 과외를 한 적이 있는데 강남구 쪽에서 되게 부잣집 아들내미를 과외를 한 적이 있는데, 먼저 가면 시간이 비니까 그래서 맥도날드에 가서 있었는데, 맥도날드에 강남구청에 있는 맥도날드에 오후 2시에 가서 보면 아줌마들이 3355 모여서 스터디 하십니다. 예, 영어 스터디도 하시고 어느 과외 선생님이 좋은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아들 교육에 관한 스터디를 하는 거를 진짜 많이 봤어요. 네.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여자들이 진짜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여자들이 뭔가 커리어를 갖는 여자들에 비해서 나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아내는 영어수 자체가 직업이어서 우리 아들 영어 유치원 어디 보냈지, 우리 딸 대학은 어디 보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명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줄 때 제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거니까.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아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당연하죠. 팀으로서 있어야죠. 성경에서도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잖아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자의 다리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여자를 남자의 노예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고, 남자의 머리로 여자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않기 위해서다. 지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항상 마음 가까이에 여자를 가까이 두라고 갈비뼈를 떼서 여자를 만들었다. 네. 탈무드에 그런 말이 나오죠. 성경 베이스로 할 때 저도 항상 여자를 대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여자를 억압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게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도록 두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대 사회가 온 것만큼이나, 과거에 나빴던 것만큼이나 지금 사회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성경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가 조화롭게 함께 하는 게 지금의 시각으로 아무리 보더라도 그런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잃어버린 부분을 찾아서 온전한 하나의 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가 찾는 게, 여자를 찾는 게. 그럼 지금은 뭔가 양성평등이라기보다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그죠? 네.
메추리아키라 그러거든요. 메추리아키라고 하는데 메추리아키의 페이트리아키의 반대말로 메추리아키 사회라고 하는데 요즘에 조금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의도한 바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이라는 말은 그 인류가 가지고 오는 융적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 성경이라고 봤을 때 그 성경에서 하게 되면 남자는 하나의 팀으로서 움직이는 거고 남자의 가슴 가까이에 항상 두어야 되는 게 여자인 거죠. 네. 그러면은 잘난 남자라고 했을 때 잘난 남자를 예시로 들었을 때 어쨌든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사회적으로. 그러면은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회가 많은 여자, 그런 이성적인 기회를 많이 탐하는 여자. 어디서 본 비유인데 그 자물쇠가 아무 열쇠한테나 자물쇠가 아무 열쇠한테 많이 열리면 그건 자물쇠가 아니죠. 그런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는 잘난 남자는 바람 피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래 마음대로 그렇게 해라. 여자들도 그렇게 할 거니까 라고 하면서 슬럿같이 하는 여자들 슬럿 쉐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슬럿 쉐이밍 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우도 어떻게 계속 세게 하고 내 자유다. 글럿 이야기 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그런 걸로 하는 거를 보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란한 여자에 대해서 좋게 기술한 역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여자들을 득세하는 사회는 전쟁에서 다 졌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살아남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페이트리아키 소사이어티와 메추리아키 소사이어티하고 전쟁을 했을 때 페이트리아키 소사이어티가 무조건 이겼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아빠가 누군지 모르죠. 그렇게 되면 아빠가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아들이 누군지 알거든요. 애가 누군지 알거든요. 여자가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아빠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가정이 붕괴가 되죠.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모계 사회인데 그 이유가 좀 문화적으로 책임감이 없는 분들이 많대요. 네. 그래서 아빠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엄마가 가정이 되는 건데 그런 소사이어티는 번영하기 힘들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번영을 안 해왔었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런 문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이 발달을 하게 되면 여자의 어떤 성적인 문란함을 억압하는 쪽으로 다 발전을 했어요. 뭐해서 기독교 사회도 그렇고 유교 사회도 그렇고 저기 아랍 쪽 사회도 그렇고 모든 문명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여자가 억압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가 전쟁했을 때 이길 확률이 높았다는 사회적인 관증이죠. 네. 그래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지나고 보니까 페이트리아키 사회가 훨씬 더 강력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사실이니까요. 순무 정신을 가진 국가들이 항상 잘 됐어요. 고구려나 몽골도 그랬고 지금 미국도 남성의 스포츠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모든 잘 되는 사회는 순무 정신이 있더라고요. 남성의 힘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사회가 전쟁하면 이기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런 순무 정신이나 남자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미 보편성이라고 할까요?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순무 정신이나 그렇게 했던 사회가 잘 되왔지만 보통 이제 하는 우리 사회는 이렇게 주장이 실험을 해볼 수도 있는 거다. 기업가 정신 같은 것도 되게 남성성이 위주가 되고
잘 또 그런 다듬고 경쟁력이나 그런 경쟁력이나 능력이 있어야 잘 능력이 있어야 잘 되는 되는 건데 그런 게 우리는 시도해보지 그런 게 우리는 않지 시도해보지 않았던 않기 여성적인 기질. 시도를 안 때문이지 해봤을까요? 않겠는가. 아니면은 시도를 해봤는데 해봤죠. 그런 사회가 다 해봤는데 흔적도 그런 없이 사회가 변방해서 모두 다 우리가 흔적도 들어보지도 없이 못한 사라졌기 걸까요?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어보지도 못한 걸까요? 어떤 그러니까 걸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기록이 시작된 지 5,000년도 넘었는데 그동안 그런 시도가 한 번도 없었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를 수 있다 이거죠. 전쟁이 지금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이 네. 그 남자들의 어떤 그런 잘 일어나지 않고 남자들의 직분이나 뭐 상향에 대한 자질이나 상향에 대한 그런 자질이나 본질이 중요하지 않게 된 시점이 오니까 AI가 다 대치되고 여성적인 성향이나 지성이나 사회적 지능이나 공감 능력 같은 게 더 중요시되니까 여자들이 더 우위에 서서 사회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뭐 운동가들이나 이제 운동가들이나 인형가들이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거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성입니다. 제 주변만 안 왜냐면 그러거든요. 제 주변만 그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제가 경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고 저는 완전 많이 하셨으면 그렇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앤드류 테이트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앤드류 테이트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존재하지 않는다. 파격적이게 우울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그거 예전부터 내 주위에 말을 해왔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앤드류 테이트가 말하니까 또 앤드류 테이트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호응해 주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60년대 60년대 50년대 전쟁에 정신병 그런 거 6.25가 그리고 모든 바로 한 발 나가면 정신질환에 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는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없었거든요. 생각에서 생각에서 그러니까 PTSD 비롯된다고 같은 것도 생각합니다. PTSD 같은 그 것도 트라우메리칸 사건을 겪어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Post Traumatic Disorder가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진 않아요. 존재를 하는데 언제 존재하게 되냐? 내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꾸 내 자의식에 있는 기억들에 대해서 그거를 끌어올렸을 때 의식으로 많이 가지고 오면은 그 뉴런이 근력 운동을 하듯이 강화가 됩니다. 끌어올려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무의식에 쌓이는 거죠. 정말로 그리고 우울해지는 거죠. 자꾸 그 생각을 하고 이 실패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발라드에 대해서 듣고 근데 그게 제가 예전에 책을 읽기로는 그 계속 안 좋았던 경험들을 리콜하는 계속 거죠. 안 좋았던 경험에 대해서 리콜하는 건데 하는 건 안 좋은데 그렇게 하는 건 안 좋은데 그거를 그 제대로 해설을 하려면 계속 트라우마를 계속 직시를 안 하고 그냥 덮어놓으면 그 앞에 있는 감정만 계속 그 앞에 있는 리콜이 감정만 되기 리콜이 되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데 그 트라우마 치료법 중에 트라우마를 직시해서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아예 분석을 해서 글로 쓰고 감정에 있는 것을 이성의 영역으로 끌어와서 나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의 일이다, 역사다 라는 식으로 감정의 영역으로 벗어나서 굉장히 컴다운해진다 라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 제가 그대로 한 말이죠. 걔를 같이 하는 거죠. 제가 한 말이라. 프로이트 심리학에 보면은 무의식에 억압된 게 있으면 뒤틀려서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교통정리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고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치료가 되는 거죠. 그죠? 감정을 부여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러면은 무의식이 그거에 집어삼켜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어서 했던 앤드류 테이트의 말에 있는데 우울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현상만 보면 내 감정이 이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중요하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예. 난 우울하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런 떼쓰는 거죠. 애같이 계집애같이 굉장히 그건 이기적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기가 되게 힘들죠. 할 게 있고 지켜야 될 게 있는 남자라면 그렇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복하는 게 주관적으로 그런 우울한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보고 또 비판할 사람들 많은 거 아는데,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오프라인 이벤트를 하는데 구독자들이 한 명이 와서 실제로 내가 2, 3년을 고생을 했는데 가고 싶은 대학에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싫지, 아니야.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해서 그러니까 자꾸 치료가 되고 지금까지도 재발을 안 한대요. 그런 사례가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을 할 때 이런 사례들로 정신분석학을 수례를 했거든요. 하나의 사례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정신병이 치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안 하고 트라우마가 있던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무의식으로 바꾸면 그 치료가 된다. 의미 부여하지 말아라. 우울한 얘기 듣지 말고, 발라드 듣지 말고, 우울한 드라마 보지 말고, 운동하고, 그러면은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진짜 그런 거 가지고 우울증이 치료되기를 바라니까 하는 말이죠. 우울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었으면 우울증이 좋은 거다. 우울증 걸릴 수 있다. 절대 너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 치료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저의 어떤 영향력의 형성을 더 하고 더 발휘를 하려고 했었겠죠. 근데 그거는 좀 그렇죠. 객관적으로 생활이 만족스럽고 하면 우울한 느낌도 잘 안 드는 것 같긴 하죠. 직장인들 우울증 그죠. 치료하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직장인들 우울증 치료하는 방법 간단하죠. 딱 10억 넣어주면 완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있겠죠. 네? 호르몬 밸런스도 사실 느끼는 바에 따라서 느끼는 바에 따라서 우울이 나오는데, 운동을 많이 하면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그래요. 그냥 집에 앉아서 우울한 영화 보고 배달 음식 먹고 뒤집어져 있으면 안 우울한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안 우울한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 선천적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들, 앤드류 테이트나 뭐 영호수 같은 분들, 그리고 저 같은 분들, 그런 우울한 감정 자체에 무디돼요. 저는 우울한 감정 자체가 무디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말 그대로 그걸 극복하려는 어떤 resilience, 탄력 회복성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이니까 스스로의 burden of performance를 이해를 하고 더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한 거지. 그런 감정 자체가, 어떤 남성의 감정 자체는 매우 특정한 감정을 더 여성보다 더 잘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감정을 그대로 통제를 할 수 있냐 없냐 부분이지 그 감정 자체가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금식 12시간 이상 금식을 하게 되면 생장 호르몬이 나와요. 생존에 필요한. 그래서 30살이 넘어서도 성장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는 방법은 금식이래요. 그래서 지방질 많고 탄수화물 많고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은 생장 호르몬 안 나오고 테스토스테론 안 나오고, 그럼 맨날 두유 같은 거 먹고 있고, 그러면 호르몬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초래한 부분도 있는 거죠. 제가 막 관심 있어서 알아보니까 사우나도 사우나 같은 경우도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생존 본능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거에 적응하려고 남성 호르몬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자기가 치료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의식적으로 우울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거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2분 동안 뭐 명상을 한다던가 운동을 하러 나가다던가. 실제로 아유씨가 한다는 말이 그거죠. 우울한 감정이 들면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어 하고 산책을 하거나 밖에 나가서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죠. 우울한 감정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근데 나는 나는 너무 우울해서 잠깐
이렇게 움직일 힘도 없다. 우울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모른다. 저는 그 사람도 맞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진실을 말하고 있고, 그 사람도 진실을 말하고 있고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고 뭐든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우울증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울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울증을 치료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우울증에 힘을 부여하고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고 저항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더더욱 치료할 수 없는 거죠. 용수님은 말의 힘을 많이 믿으시는? 말의 힘을 믿으십니까? 말의 힘을 믿는다기보다는 오리지널 마인드의 힘을 믿는 거죠. 본심의 힘을 믿죠. 뭔가요, 본심이? 본심은 제가 이제 여러 성공학 강사들의 책이나 심리학자들이나 부처나 예수나 성인 군자들의 말을 보니까 항상 자기의 저 밑에 있는 진짜 자기를 말을 하더라고요. 집단 무의식 뒤에 있는 정말로 정말 내 자아, 배우지 않고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오리지널 마인드인데 아기였을 때의 상황, 그냥 예쁜 여자를 보면은 그 옆에 가고 싶고 그 주변이 밝아 보이고 뭔가 좀 있죠. 그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냥 그거를 어떻게 배우지 않아도 드는 게 아닌 그런 오리지널 마인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육은 그것을 밖으로 꺼내주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EX가 안에서 밖으로 꺼내다 X 덕트는 이제 이끌다 그런 것이거든요. 인두스 하면 유도하다, 디덕트 하면 귀납하다, 떼어서 한다는 건데 에듀케이션을 안에 있는 거를 끌어낸다는 거거든요. 안에 있는 오리지널 마인드를 sophisticated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에듀케이션이죠. 그래서 본심이 뭐냐? 프로이트적으로 말하면 본심은 융적으로 말하면 창의성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융의 리비도는 성욕이 아니고 창의성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척 정신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융의 리비도, 그게 나오는 무의식 쪽에 있는 무언가.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하는 말, 평소에 듣는 음악, 평소에 듣는 그런 것들이 다 나의 무의식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저는 말로도 나는 돈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절대. 그래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때 그 찌질한 역할 내가 만약에 배우였다고 했을 때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들도 재벌들 같은 경우는 진짜 재벌 되잖아요. 뭐 본명이 떠나서 김수현 씨도 그렇고 현빈 씨도 그렇고 박신양 씨도 그렇고 재벌 역할을 하게 되면은 진짜로 재벌처럼 생각하고 말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주변을 다르게 영사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의식의 영향을 그 무의식의 영향을 바꾸고 좋은 역할을 하고 후천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환경적인 요소라기보다는 5살짜리 얘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근데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의 태도를 어른이 돼서도 sophisticated하게 그런 태도를 갖고 있되 어른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살 수 있어야 리더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가 이거를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나한테 쌓인 재앙들을 걷어내는 과정이지 후천적으로
내가 무의식을 쌓는 게 아닌 거죠. 아닌 거죠. 훼손되는 나의 오리지널 마인드를 회복하는 거지. 사회로부터 후천적으로 그거를 다시 재프로그램하는 것은 아닌 거죠. 본성, 자아, 타고난 어떤 그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그런 것들, 욕구, 솔직함, 그런 것들이 모두에게 타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에게 타고났죠. 그러니까 막 SF SF 영화 같은 경우를 보면은 빔을 쏴주면 괴물이 갑자기 각성을 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빔이 있잖아요.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고 미국의 사상가는 그거를 오버소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버소울을 갖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만 답을 찾아서 제 표현으로는 오리지널 마인드를 바깥으로 꺼내서 살게 되면 그 사람마다의 고유한 뭔가가 나와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어떤 아우라라고 하죠. 그 사람에게 주위에 가면 그 아우라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오버소울을 그 사람을 바꿔주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유잉남님 같은 경우에는 오버소울이 되면은 유잉남님 방식대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고, 용호수는 정아르는 저의 오버소울을 갖고 살아가면 정아르만의 오버소울이 표현이 돼서 저만의 어떤 아우라가 생기는 거고, 아르죠. 본성 같은 거 모두가 다 타고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향 같은 건 다 다를 수 있지만 표현되는 것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도 융이 처음으로 학계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융이 처음으로 가져왔는데, 아직도 신비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우주 속에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우주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내 마음을 바꾸면 실질적으로 제 우주를 창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 따라서, 저의 아우라에 따라서, 저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게 어떤 자기 개발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로 내 마음이 원하면 진짜로 그게 생겨요. 저것도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건데 현물로 생겨난 거고, 모든 물질은 융의 표현에 따르자면 판타시로부터 생각납니다. 공상으로부터 생각난다는 거죠. 다리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어떤 사람의 판타시에서 시작을 해서 생겨나게 되는데, 내가 정신을 집중해서 뭔가를 상상을 하면은 물질이 거기에 모여서 상을 갖게 돼요.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죠. 우주를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집단 무의식 뒤에 있는 무언가가 이 우주랑 연결이 돼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비유적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 영사기가 주변을 다르게 영사를 해내죠. 비유적인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로 인해서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내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그거를 경험을 해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었을 때 저를 오래 팔로우 해주시는 회원분이 이딴만한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저도 약간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익남님 그것도 좋은 말이긴 한데 생각해 보시라고. 뭐 자연재해, 뭐 파도 때문에 막 쓰나미 일어나고 그게 끌어당김 법칙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융의 말씀하셨던 어떤 판타지나 그런 집단 무의식 원형 뒤쪽에 있는 어떤 자아, 그리고 우리가 생각으로 썼던 형상을 이뤄내는 것들이 되게 이제 20년 전부터 이제 유행했던 끌어당김의 법칙이랑 비슷하잖아요. 한 3,000년 전부터 유행했죠. 일체 유심. 한 3,000년 전부터 유행을 했죠. 일체 유심조. 불교 경전에도 나오고. 제 생각에는 당군 시대부터 유행을 했을걸요. 그때 우가우가 사냥 다니면서 마음먹고 잡으러 다니면서 나는 왕이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그때의 부족을 이끌고 현세의 어떤 문명을 이루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해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게
그 사람들이 현실이고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나는 신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근데 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요? 신적 면모가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신적인 면모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 안에 들어와 있잖아. 우리가 신이라고 했을 때 우주가 이렇게 미리 휴대폰을 떨어뜨리면 떨어지는데 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우리는 신의 일부기 때문에 신이 갖춘 면모가 프랙탈 구조로 우리 안으로도 들어와 있는 거죠.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신적인 면모를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융이 프로이트와 이야기를 하다가 저쪽에서 굉음이 날 겁니다 하니까 진짜로 터지는 소리가 나서 학설을 바꾸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정말로 그 힘을 잘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하는 거죠. 활용을 하는 거고, 네오가 총알을 막듯이 네오의 ENTP, INTP 그 뭐냐, 그건 다 똑같습니다. 사람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을 몰랐어요. 네. 근데 성공학 서적들을 보고 막 보고 탐독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이걸 믿어서 내가 안 좋게 될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행동을 하니까 저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 집에 가면 보드마카로 거울에다가 제 목표 같은 거 다 적어놓거든요. 월 수익 뭐 1억 달성해서 2억으로 바꿨어요. 네. 의식 수준을 높일수록 내 안에 있는 우주와 맞닿아 있는 부분을 잘 활용을 하게 돼서 정말 매추리 X에 나오는 네오처럼 하는 게 가능하죠. 물리법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스스로의 세계를 창조해낼 수 있는 거죠. 성공학 책을 많이 보셨나요?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불경에서 나왔던 말, 탈무드에서 나왔던 말, 그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현 시대에 맞게 어떤 재조명되고 제 어떤 활용되고 제 어떤 표현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있었던 말이고 I am that I am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는 내 I am this 그 자체만으로 나다.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신이 창조해내잖아요. 내가 창조해낼 수 있으니까 신적인 면모가 나한테 있는 거죠.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살면은 항상 이젠 반쯤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거를 잘 활용을 하는 삶이 신에게도 더 좋은 삶이고 인간으로서. 그리고 인간 자체가,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이제 신의 형상으로 빚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면모를 타고난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모두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면은 왜 모두가 그런 신 안에서의 그런 행복이나 이런 물질적인 그런 풍요나 그런 거를 이루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뭐 이런 걸 믿지 않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80%의 대중들은 이거를 저는 100% 90%의 대중들은 이걸 100% 믿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10% 안에서는 누구나 마음만 바꾸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80%, 90%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건 확실한데 믿지 못하는 거고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이거를 믿지는 못할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전에 얘기를 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본성을 타고났고, 단순해서 얘기하자면 이기심 모두를 타고났는데, 왕의 기질이라기보다는 랄프 월도 웨머슨이 얘기했을 땐 어떤 사람들은 성실한 복지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물질적인 부의 기준으로 오버소울을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적인 면모를 활용을 했을 때 그래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니까. 모두가 다 백만장자라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는 게 자신의 어떤
오버소울이 발현되는 거라도 볼 수도 있고, 어떤 남자들은 사업가가 되는 게 목표일 수도 있는 거고, 사업가 중에서도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짜리 사업가가 있는 거고요. educate 안에 있는 거를 ex 꺼내주다, 넣는 게 아닌 거죠.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면 되는 건데 너무 획일화돼 있는 거죠. 사실 말이 교육이지, 교육을 포함하는 사회라는 것 자체가 계속 느끼는 거지만 너무 사람을 획일화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페미니즘의 영상을 만들었을 때 페미니즘이 일부 사람에겐 좋을 수 있지만 어떤 여성들에겐 좋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젠다. 자신의 본성과 맞지 않는 여성들이 엄청 많거든요. 나는 말이 종속적이지, 남을 서포트하는 삶도 좋고 가정을 이루고 싶고 남자를 믿고 따르고 싶은데 왜 커리어가 우선이지? 라고 말을 못한 거죠. 사회적 어떤 분위기가 현재는 좀 페미니즘이나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우선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참 뭐 이제 원시적인 본능을 극복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저서들도 요즘 많고 한데 그 원시적 본능을 잘 현대 사회에 맞게 끌어낼 수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깝죠. 좀 답답하죠. 그런 것들로 본성을 가려버리는 게 모든 사람한테는 그 사람만의 최고의 버전이 될 수 있는 기질이 있어요. 그거를 잘 끌어낼 수 있게 경제학 강의도 해주고 언어 강의도 해주고 그리고 또 진짜 말 그대로 끄집어낼 수 있게 글쓰기나 의견이나 이런 걸로 자기 안에 있는 답을 찾아서 나의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게 그게 교육의 목적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매트릭스를 돌리는 일꾼들을 형성해내는데 힘을 많이 쏟고 있죠. 현재는 그렇지만 아무리 신의 섭리는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같은 변종이 항상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소수의 인원만이 그 나라를 이끌고 한 집단을 이끄는 사람은 다수가 아닌 소수가 되는 것이죠. 네오라는 뮤비를 찍었는데 제가 찍고 편집을 하고 나니까 진짜 제가 네오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고 그때 이후로 모든 게 다 잘 돼서 경제적인 거를 한 번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식당에서 가격표를 본 적이 없는 거죠. 5년 동안. 근데 그 뮤비를 촬영하고 그 가사를 매일 듣고 하니까 그게 잠재의식에 좋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네오가 진짜 뮤직비디오에서 되는 그런 연출을 한 게 네, 용호수님의 정아르님의 아르님의 오버소울을 찾으셨나요? 오버소울을 찾는 거라기보다는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발현하게 되고 발휘하게 되고 어떤 끄집어내는 그런 느낌이죠. 우주는 무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이룰 수 있다. 세상의 본은 무한하다라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고 그러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그걸 찾아서 구체적으로 심상화하고 내 무의식 속에 넣어서 그게 되게 만들면 그거를 오리지널 마인드로서 사는 거죠. 오리지널 마인드와 오버소울은 같은 말이죠. 오버소울은 제가 만들어낸 본심, 근원적인 물질, 근원 물질이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거는 자신의 근원 물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꺼내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버소울이 뭔가 찾는 거라기보다는 꺼내는 거죠, 안에서. 뭔가 근원 물질을 찾는 것보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원래 있던 근원 물질을 꺼내서 그걸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 현실 세계에서 표현을 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 엄청난 네. 그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렇게 심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1원칙이 좀 어떠셨을까요? 이거를 좀 누가 좀 편집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걸로만 해서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주저리 떠들어서 입이 조금 아픈데 날씨도 조금 쌀쌀하고 좀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t's Art Speaking.